주 시청자층 말고 일부 시청자층들이 좀 많이 떠나갔거든요. 약간 집 나간 불인이 분들이 있어요. 조회수가 안 나와. 떠났거든. 왜냐면 이제 하락할 거라서 투자는 나는 이제 접는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집 나갔고 그쪽 채널은 지금 약간 문전성시거든요. 아, 그래요? 빠글빠글합니다 지금. 조회수 막 터지고. 라땡, 구땡. 네, 막 장난 아니거든요. 영상 평지를 하나 띄우신다면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신지. 이 영상을 보시고 있을 라땡님한테 네. 본인은 무주택 맞죠? 실거주는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실거주 한 채도 솔직히 안 되죠. 저는 그럴 거거든요. 왜냐면 집값이 떨어진다 생각하면 실거주 한 채가 뭐가 중요해요. 전 전세로 다 돌리고 현금을 보유할 거거든요. 안 그래요? 집값이 계속 떨어질 거야. 실거주 한 채는 왜 남겨요? 전 그래서 그분들의 진위를 보고 싶으면 무주택 인증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고 싶어요. 딱 재산세 내역 딱 떼보면 나오거든요. 지방세 납부 내역 떼보면 내가 재산세 냈는지 안 냈는지를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치. 그게 제일 정답인데 깔 수 있느냐. 네. 본인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무주택의 폭락론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걸로 막 수입을 막 얻어내가지고 집사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완전 사기꾼이고요. 일단 무주택자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리고 정치인들 분들도 집값이 하락한다라고 하면 무주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분도 왜 세종시 분양권 왜 아직도 안 팔고 있는지, 집값 안정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왜 안 팔고 있는지. 이재명 후보님도 분당에 똘똘한 한 채 20억짜리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왜 집값 떨어진데 왜 못 사게 해요? 1주택을 마련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면 1주택 내 집 마련하는 거는 막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포지션이 다른 거죠. 1주택은 해도 된다라고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1주택자도 지금 꼭지에 사면 안 된다라는 게 주요 논리잖아요. 네. 그건 지금 꼭지라고 생각하면 본인 1주택도 팔아야 되죠. 후랭이님이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꼭지야. 집값이 쭉 10억까지 빠질 것 같아. 반토막. 진짜 막 이제 무너질 것 같아. 작살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급매물로 던져서 빨리 팔아야지. 18억이라도 던져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10억까지 쭉 떨어지 언제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기다리다가 10억에서 딱 사진 못해도 다시 올라가네? 11억, 12억 이러고 있어요. 그럼 다시 12억에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 저는 계속 합리적인 의심들을 해라.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등기를 믿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떨어질 요인이 없어요.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제가 지금 집을 사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최소 2, 3년은 지금부터 더 올라가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또 곡해를 해요. 아니 2, 3년 뒤엔 그럼 떨어지는 겁니까? 그건 가봐야 알죠. 왜냐면 우리가 전망이라는 건 단기 전망이거든요. 지금의 통계, 지금의 정책, 지금의 경제 여건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전망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5년 뒤에 10년 뒤에 이런 건 모르죠. 왜냐면 그때 경기가 어떻고 이때 통계 물량은 어떤지 모르고 당장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전혀 모르잖아요. 인허가 물량 안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10년 뒤를 예측할 수 있다. 5년 뒤를 예측할 수 있다. 그건 점쟁이죠. 돗자리 펼쳐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장기 우상향. 오히려 이 얘기는 할 수는 있죠. 언제 사도 1주택자는 이렇게 해도 결국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프가 그거잖아요. 보면 딱 기준이 있으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이거 보이려나 안 보이려나 모르겠네.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안 보이나? 이렇게 움직입니다. 왜냐면 여기서의 플럭추에이션은 있을 수는 있어도 경기 변동은 있어도 여기서 장기 우상향. 왜냐? 경제가 성장하고 인플레이션율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게 되면 올라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말한다라는 것 자체가 경제가 작살난다라고 말하는 거죠. 주식은 더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것 중 하나가 그 하락론자분들이 일본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잃어버린 20년. 네. 일본처럼 무너진다라고 말하는데 왜 맨날 부동산만 같은 내용이거든요.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이게 막 돈이 갈 데가 없어서 자산시장으로 몰리고 같이 무너진 건데 근데 그 사람들이 니케이 지수 무너진 거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면 부동산만 무너진데 니케이 지수는 그때 더 무너졌거든요. 더 급격하게. 주식은 더 급격하게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그건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코스피 거품이다. 코스피 반토막 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하는 건 아니냐. 일본을 그렇게 좋아하면. 그리고 왜 일본만 얘기할까요?
일본 외에 OECD 선진국 중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데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정답 다 나오지 않았어요? 뭘 더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경기의 변동은 있어요. 근데 그 미국조차도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해서 무너진 것보다 더 올랐잖아요. 근데 왜 자꾸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락론자의 얘기들 뭔가 요소들은 많아요. 그러나 이제 상승 요인, 하락 요인을 제대로 비교를 해서 그래도 올라가는지. 제가 계속 얘기해 드린 게 뭐예요? 양도세 중과 규제. 이거는 뭐 어떻게 따지면 하락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어디가 하락인가? 상기 신도시. 뭐 진짜 공급 물량 터지면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서울 사람들은 관심 없잖아요. 뭐 상기 신도시 뭐 짙든 안 짙든 맨날 반대하는 사람들 어디에요? 2기 신도시에서 시위하고 뭐 1기 신도시에서도 분당 이런 데는 조용하죠. 어디예요? 일산에서 막 시위 많이 하죠. 우리한테 도대체 왜 그러냐 이러면서. 우리한테 뭐 해준 게 없는데 뭐냐 하면서 뭐. 그러니까 우는 아이 달래주려고 GTX 먹여주고 자 이걸 참아 GTX 깔아줄게 하면서 막 그렇다 보니까 이제 GTX도 없는 경기도권은 이제 거기가 진짜 타격받을 거고 규제를 1차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영향받는 데가 어디고 영향 안 받을 때는 어디고 그런 거를 구분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데는 어딘지 여러분이 뭐 저기 경기도 외곽에 뭐 지하철도 안 딸려 있는 호재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데에서 있는 아파트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도 상기 신도시가 다 입주하고 상기 신도시가 경쟁력 갖춘 이후에 10년 뒤겠죠. 그런 이후에 그때를 기다린다? 뭐 기다리세요. 근데 그거 아닌 이상은 지금 전월세 가격이 미쳐 날뛰고 있거든요. 지금 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그전에 전월세는 안정돼 있었거든요. 전세는 뛰었다 하더라도 월세 가격은 안정돼 있었는데 지금 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왜냐면 거주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거 버틸 수 있느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아지는데 내 것만 안 올라가길 바라는 게 그 이제 주거 비용이 안 올라가길 바라면서 남의 것만 다 떨어지길 바란다? 그거가 마인드가 일단은 잘못돼 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자산 시장이 팽창하는 와중에 그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라고 얘기하죠. 소주가 6,000원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고 진짜 재밌겠다. 딱 그 지방세 납부 내역 뗐는데 막 덕지덕지 있어 막 납부 내역이. 그럼 되게 재밌겠다. 풍랑문제. 저는 정치인들부터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도 그 공무원들은 전 죄가 없다 봐요. 국토부가 뭐가 죄가 있어요. 그분들은 전 정권에서도 국토부 공무원이었고 그 전 정권에서도 국토부 공무원이었잖아요. 그렇죠. 늘공이니까. 그러니까 그 늘공들은 뭐 어째요. 근데 이제 그런데 적어도 뭐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든지 대변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정치인분들은 그러면 안 되죠. 다른 분들은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장관님들이라든지 적어도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는 분들은 무주택 인증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100마디 막 통계 이런 것보다 하나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갑자기 어디 정치인분들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값 잡을 자신이 있습니다. 저도 집을 팔았습니다. 저는 무주택입니다. 어떻게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신뢰성이 확 가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분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 우스갯소리로 왜 자꾸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그분이 얘기하냐. 위항집을 팔고서 몇 억이 뛰었거든. 죽겠거든. 잘못한 것 같아. 그리고 임대차 3법에 물렸어. 갑자기 세입자한테 또 막 위로금도 줘야 돼. 세입자가 안 나가겠대. 갑자기 막 이거에 당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니까 솔직히 불쌍하신 분이죠. 그 뉴스 막 다 나오고 그렇죠. 자기 합의 본 것까지 다 나오잖아요. 합의 본 것까지 다 나오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속이 쓰리죠. 물론 이제 그분들도 죄가 없죠. 그래도 높으신 분에 있는데 그 솔선수범 보여야지 다주택이면 되냐라고 올해 하도 공격하니까 하나 판 거잖아요. 다주택 찍겠다. 1주택을 가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속이 쓰리니까 집값 안정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진짜 안정될 것 같으면 그 세종식도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진짜 이제 폭락의 장이 왔어요. 여러분 집 팔 거예요? 안 팔 거예요? 후링님 폭락하고 있어요. 팔 거예요? 안 팔 거예요? 팔아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퇴임 후 노용이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에요. 솔직히 20억짜리 아파트가 막 떨어지고 있어. 반토막 날 것 같아. 그거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팔아야죠. 전세로 살면 되죠. 노후 자산인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 그거 오히려 주식에 넣든 은행에 넣든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거품이라고 생각하면 거품 가격에 팔면 되지.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내로남불.
이 많거든요. 1주택도 되면 안 되죠.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오히려 1주택은 거주 안정을 위해서 1주택이다. 그럼 왜 무주택자가 1주택자 되는 거 기를 쓰고 말려요? 그것도 웃긴 거죠. 앞뒤가 안 맞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후랭이TV 시청자분들의 특성상 다주택 적폐가 많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었죠. 행복회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세금 세팅 1순위다. 세금. 이거를 정말 강조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더 적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투미TV에 이런 깨알 팁들을 많이 올려놓고 있으니까 잘 공부해서 다주택이 될 수 있는 길들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세금이 깨져 있다. 징역, 양도 빨리빨리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음에도 부동산 가격들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세금 세팅 해놓고서 대비를 해놓자. 일어나. 세금 벌어야지. 이 짤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적폐가 되도록 하자.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월 9일 이후에 우리 이제 또 무슨 부동산 관련된 종합대책이 이쁘게 또 나오겠죠, 나중에. 그거 나오면 또 한번 소장님께서 또 쌈박하게 정리해 주시리라 믿고 그 이후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이제 술 먹으러 가야 돼요.